직업상담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상현입니다. 직업상담 및 취업 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직업상담 이론인데요. 이제 기초 상담 이론의 종류입니다. 이 직업상담 이론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직업상담의 이제 특정한 이론들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심리상담 이론의 내용들이 주로 이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기초 이론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 이론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제시되어 있는 이론은 이제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 이론입니다. 네,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 이론.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최근에 이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으로 굉장히 좀 인기가 있어졌는데요. 이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 이론이요. 이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프로이트의 제자였어요. 프로이트와 정신분석 학회를 처음에 이제 초기에 이끌었던 사람이었는데, 프로이트하고 이런 그 성적인 어떤 그 욕망, 여기에 이제 초점 맞춰져 있는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해석을 좀 반대했죠. 그래서 이 아들러가 이제 자신만의 어떤 그 이론을 창안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개인주의 상담 이론, 개인 심리 이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인디비주얼 사이콜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의 개념과 특성,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개인주의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트에 좀 반대했다, 이런 개념으로 성적인 어떤 욕구, 욕망 이런 것보다는 우월감을 추구하는 존재다. 인간을 그냥 단순히 생물학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번식 이런 거에만 초점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그런 욕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 관계를 더 우선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월감을 추구하고 타인에 대한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열등감 때문에 이 우월감을 추구하게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이론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건데요. 열등감 컴플렉스 이래가지고 안 좋은 건데, 이 이론에서는, 개인주의 상담 이론에서 아들러는 이 열등감이 우월감을 추구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성의 원천, 창조적 원천을 얘기합니다. 이 열등감이라는 것이 창조적 원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활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월감을 추구하는 존재고, 열등감에서 이런 창조성을 발휘해서 사회적 관계에서 이제 우월감을 추구하는, 점점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개의 본성을 갖고 있는데, 왜 힘들어지느냐, 이런 생활양식 때문에 그렇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라이프 스타일. 이런 생활 양식을 가졌는데 잘못된 생활 양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활 양식은 언제 결정되느냐? 어린 시절에 결정이 되는 것이고, 가족 구도라든지 출생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 생활 양식을 우리가 탐색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은, 그죠? 초기 회상이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서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 잘못된 생활 양식이 정신적인 고통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생활 양식에서, 그죠? 유용한 생활 양식으로 바꿔주는 것이 핵심 목표가 되겠죠. 생활 양식에서 뭐예요? 유용한 생활 양식으로
변화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재정향이라고 합니다. 방향을 바꾼다 이런 거죠. 그래서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동기. 그래서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실력 따지기에 보시면은 이제 아들러가 이제 제시한 세 가지 평생 과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충분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일,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사랑, 뭐 이렇게 이 세 가지의 과제를 얘기했어요. 뭐 우정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일과 사회,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다라는 걸 보면은 이 아들러라고 하는 이 학자는, 그죠, 정신분석자,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죠. 이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직업상담 이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 아들러의 이론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주요 개념들 좀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 좀 나왔던 내용들입니다만 좀 반복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생활양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네,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은 어린 시절에 결정이 되는 것이고 출생순이나 가족 구도에 영향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떤 그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네, 인생의 목표, 그 다음에 개념, 타인에 대한 감정, 세상에 대한 태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특징 유형으로 네 가지를 유형화하고 있어요. 네 가지가 첫 번째로 지배형, 두 번째 기생형, 세 번째가 회피형이죠. 회피형. 네 번째가 이제 유용형이에요. 그래서 유용형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요거는 잘못된 거고, 요거는 이제 유용한 생활 양식이니까 이런 잘못된 생활 양식에서 유용한 생활 양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활 양식에는 뭐가 있어요? 삶의 목표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 그죠? 여기에 이제 태도나 삶에 대한 태도,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이 생활 양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러가 얘기하는 이런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론에서 얘기하는 성격과 비슷해요. 성격 또는 뭐 인성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 양식들이 이런 인생의 전반에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생활 양식이 무엇이냐를 찾는 것이 이 개인주의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생활 양식의 유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배형, 그 다음에 기생형, 회피형, 사회적 유용형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아들러가 이런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부모의 영향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그죠? 가정 환경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독재적인, 그 다음에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생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과잉 보호하는, 그죠? 회피형 같은 경우에는, 그죠? 회피형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자신감이 없는 그런 태도. 그리고 사회적 유형형은 사회적 관심을 갖는 이런, 그죠? 우월감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은 굉장히 독특한 측면이라는 거예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컴플렉스라고 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생기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인간이 뭔가 이렇게 한계가 이제 지어진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제 그걸 극복하려고 자꾸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인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창조적 동기가 된다는 것이고요. 창조적 동기. 이런 창조적 동기를 통해서 우월감을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이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뭔가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열등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봤다는 겁니다. 열등감 컴플렉스, 열등감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열등감이 있는 상태에서 우월감을 추구하지 않고 좌절하는 상태를 얘기해요. 생활 방식을 예고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인으로 병약함, 그다음에 응석바지, 거부당하는 아동, 이런 걸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 컴플렉스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정신적인 고통 상태, 정신 장애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에 영향을 주는, 이런 컴플렉스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원인으로, 우리 아들러는 아동기, 어린 시절의 영향으로부터 이제 성인기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세 가지 원인으로, 첫 번째 뭐냐? 네, 신체적인 병약함.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관 열등이라고 합니다. 기관 열등. 두 번째, 너무 과잉보호 당했어요. 응석바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절당하는 거. 거절. 이거는 뭐예요? 거절당한다라는 건 뭐예요? 애착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애착장애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거절당함, 또는 이제 유기, 버려짐, 뭐 이런 것이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정서적인 어떤 어려움, 또는 너무 과잉 보호됐던 거, 그 다음에 내가 너무 허약하거나 병약해가지고 기관적으로 너무 이제 신체적으로 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요럴 때 요런 열등감 컴플렉스에 빠지게 된다. 창조적인 동기를 발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정신문제의 어떤 그 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유형화 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보상이 있는데,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열등감에서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어떤 동기를 발현시키는, 그죠? 건전한 반응을 말한다.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건전한 반응이다. 그래서 열등감에서 우월감을 갖도록 어떤 것을 유발하려는 건전한 반응, 이게 이제 바로 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창조적 동기가 되는 것이 바로 보상이 되는 것이죠. 보상. 네. 그래서 우월감을 추구하려고 한다. 여기서 열등감에서 창조적인 동기가 돼서 우월감을 추구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이제 그 인간관을 그 프로이트의 어떤 심리 결정론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총체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인간관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개념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세 번째로 목적론적 인간관,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론적 인간관. 그러니까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에서는 목적이 있다. 숨겨진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상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가상의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관에서 과거의 어떤 경험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강조했다는 것, 뭐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한다라는 것, 우월감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은 결정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목적론적인 관점에 있다. 그래서 이 목적론적인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들러의 어떤 그 개인주의 상담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결국에는 숨겨진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열등감에 빠진 것도요. 그냥 단순히 어린 시절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난 이래, 난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이런 목표들을 바꿔주기만 하면, 이걸 알아차리고 바꿔주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추구하게 돼 있다. 우월성을 추구하게 돼 있다. 사회적 관심으로 가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론적 인간관과 이제 대비되는 점이다. 대비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프로이트하고 이제 계속 그 차별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시면 이제 사회적 관심입니다. 사회적 관심. 네, 사회적 관심이 있어요. 사회적 관심.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이상적인 공동사회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사회에 공헌하려는 성향, 가족관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라고 하는 관계에 이제 아주 기초적인 단위이니까요. 이 가족관계로부터 발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머니의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은 결국에 뭐냐면 공동체감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감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 아들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우월성을 추구하고 있고, 그 우월성을 추구하면서 사회적으로 같이 공존하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감을 가져야만 우리가 그 정신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혼자 소외되어 있을 때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이 큽니다. 우리가 혼자 이런 관계적인 갈등에 있을 때, 그냥 산속에 들어갈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관계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동체감을 갖는 거예요. 사회적인 유대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창조적인 힘, 창조성, 자의 창조성. 뭐 이런 창조적인 관점들은 뭐 실존주의라든지 로저스의 인간중심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열등감을 극복하는 그런 창조적인 힘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제 우월성을 추구하는 거죠. 우월성 추구. 네, 여기 이제 열등감 보상, 우월성 추구 이렇게 연결돼서 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욕구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인간 생활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으로 우월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부족한 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무능을 유능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의 본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출생 순위, 그 다음에 가족 관계, 가족 구도 이런 것들을 생활 양식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계도라든지 가족 구도라든지 출생 순위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가계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립하게 되는 거죠. 가계도를 보면서 출생 순위나 가족 구도를 같이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출생 순위나 가족 구도를 통해서 뭘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다? 네, 바로 생활 양식을 탐색하려고 하는 거다. 통찰하려고 하는 거다. 뭐 거기에 이제 교재에 보시면 출생 순위에 따른 성격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형제 자매들이 있을 텐데요. 내가 이제 첫 번째인지 장남인지 뭐 또는 장녀인지 아니면 막내인지 아니면 둘째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성격적인 특성이 좀 달라진다라는 걸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모에게서 사랑을 많이 받죠. 그렇지만 둘째가 태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폐위된 왕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둘째 아이는
경쟁에 어떤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잘하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막내 같은 경우에는 과잉보호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 한 명만 나 잘 기르다 이런 그 가족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혼자인 경우들이 많은데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가족의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이제 관계적인 부분에서 좀 외로움을 많이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출생 순위에 따른 구도 이런 것도 같이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이제 좀 판서 내용 좀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의 이제 상담 목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담 목표는 기본적으로 이제 잘못된 목표, 그죠? 생활 양식 이거를 가정을 탐색하고 건설적인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건설적인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단 핵심적인 그 상담 목표가 되겠죠. 인생의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가상적 목표죠. 왜 이렇게 가상적인 목표라고 하냐면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은 있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거죠. 가상적인 목표라는 것을 탐색하고 재정향하도록 하는 것이요. 네,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이게 이제 상담 목표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 그 사회적 관심, 그죠?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하는 거. 사회적 관심과 우월성 추구죠. 네, 사회적 관심과 우월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죠. 행동 수정보다는 동기 수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삶의 전제, 생애 목표에 도전하려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인생 목표를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똑같은 내기가 될 텐데요. 잘못된 생활 양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 수정이 아니라 동기에 초점을 맞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이제 참고 내용 보시면요. 개인주의 상담에서의 이제 상담 목표인데요. 일반적으로 뭐 잘못된 목표 과정을 규명하고 탐색하고 이 건설적인 목표로 이제 재정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관심과 우월성을 추구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네, 열등감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열등감 컴플렉스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열등감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관심과 우월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동기 수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내담자가 열등감 컴플렉스와 생활 양식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찰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삶의 올바른 방향성을 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담자가 자기 패배적 사고, 열등감 컴플렉스의 어떤 그런 증상들이 뭐예요? 자기 패배적 사고죠. 이런 자기 패배적 사고를 줄여서, 부정적인 자기평가 이런 거를 줄여서 자기 패배적 사고를 줄여서 뭐예요? 열등감에서 벗어나도록 벗어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잘못된
자각, 지각을 교정하고 새로운 생애 목표를 갖도록 하는 것, 생활 양식을 바꾸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상담 목표가 되겠는데요. 개인주의 상담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일련의 어떤 그 의사결정 과정이요. 이 의사결정 과정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계속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거죠. 가상적 목표. 네,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무의식이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부모님의 어떤 영향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영향일 수도 있고요. 이 숨겨진 의도를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방향을 바꾸고 내가 자기 패배적으로 내가 이제는 할 수 없어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용기를 줘 가지고 격려를 해줘서 사회적 관심과 우월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잘못된 생활 양식을 알아차려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기생형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탐색해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담 과정인데요. 네, 4단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4단계. 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관계 형성입니다. 관계 형성. 아들러는 굉장히 관계 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담 초기 과정에서는요, 내담자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들을 계속 피드백하면서 내담자가 조금 상담자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들을 좀 많이 활용했습니다. 초기 국면에서는 경청, 그 다음에 기대와 믿음의 표현, 공감, 그 다음에 뭐 긍정적인 피드백, 이런 것들 많이 했어요. 그죠? 두 번째는 개인의 역동성 탐색이에요. 개인 역동성 탐색입니다. 이 개인의 역동성 탐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생활 양식을 탐색하는 거예요. 네, 생활 양식을 파악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활 양식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다른 이론에서 뭐 성격 또는 뭐 인성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어떤 내적 세계를 전체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개인의 역동성을 탐색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재 어떤 생활의 어떤 모든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기능하는지 이해하고 자신의 생활 양식을 이해하는, 그래서 가족 내에서의 위치 탐색, 이 생활 양식 탐색은 결국에 가족 구도, 그 다음에 출생 순위, 그 다음에 초기 회상,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알아보자 하는 거예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어떤 식으로 지내는지 이런 것도 좀 탐색하고요. 어떤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도 탐색하고요.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생활 양식을 알아보자.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이런 겁니다. 밑에 이제 초기 회상, 초기 기억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초기 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초기 기억을 탐색하는 하나의 어떤 그 말하자면 아들러 심리학의 독특한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기억을 이제 도출해 내는 것이죠. 그 기억을 도출하는 그 과정을 이제 초기 회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들러 학파의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초기 기억을 말하게 하는데, 여기에서 기억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나이와 사건에 대한 감정, 생각이 들어있다. 그래서 내담자가 생생하게 생각하는 어떤 단일 사건을 얘기하고, 이런 그 초기 기억들 안에 기본적인 신념들이나 어떤 오류들이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투사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억은 우리가 말하자면 메모리라고 하기보다는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의미에서의 그 사실의 어떤 바탕을 둔 판타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런 삶의 태도나 가치관들을,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자, 이런 겁니다. 뭐 그 다음에 꿈 같은 것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꿈. 네.
네, 꿈 같은 것도 우리가 작업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관심이나 기분을 투사한 것으로 본다, 꿈이. 그래서 꿈은 문제를 표면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치료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이제 실력 따지기 보시면 우선적 과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담자의 우선적인 욕구를 평가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 양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가장 우선적인 일을 알아내는 방법은 내담자에게 전형적인 하루 일과를 자세하게 기술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선적 과제라고 하는 것도 이 생활 양식을 대변하는 하나의 어떤 내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우선적인 그 일을 나타내는 4가지 행동 양식을 또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뭐 우월적인 성격, 통제적인 성격, 회피적인 성격, 상냥한 성격,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선적 과제. 우선적 과제도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생활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양식이 아까 그 4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분류한 것처럼 이 우선적 과제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향을 파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4가지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적 과제. 그래서 우월적인 성격. 우월적 성격. 그 다음에 통제적 성격. 그리고 회피적인 성격. 그 다음에 상냥한 성격. 이렇게 4가지로 봤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들을 탐색하면서 이러한 성격들을 파악했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생활 양식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생활 양식이 이거냐, 이렇게 이제 뭐 문제가 나오지는 않고요. 생활 양식은 아까 얘기했던 지배형, 그죠? 기생형, 회피형, 사회적 유형형, 요 4가지가 내용이고요. 요런 내용들을 통해서 생활 양식을 탐색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월적인 성격, 통제적 성격, 회피적 성격, 그 다음에 상냥한 성격. 상냥한 성격은 우리가 이제 조금 뭔가 말하자면 좀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상냥한 성격은요, 뭐 남들에게 맞춰주는 그런 성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부당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러니까 좋아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상냥한 성격이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선적 과제들을 나타내는 행동 양식으로 이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네, 여기 이제 2번째 단계, 그 다음에 3번째 단계가 그 통합과 요약입니다. 통합과 요약. 3번째가 이제 통합과 요약. 여기에 이제 요거는 바로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찾아봤더니 당신은 이러이러한 그런 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어떤 그 잘못된 목표가 있고, 잘못된 생활 양식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가족 내에서 위치, 초기 예상, 꿈, 우선 과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 수집을 해서 치료사가 당신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삶의 어떤 고통이 예상이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내담자가 치료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통찰을 가지게 되는 거죠. 통찰. 그래서 잘못된 신념들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과 연결을 해가지고 오류를 깨닫도록 하고, 내가 잘못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거 오류를 깨닫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밑에 이제 모사기 5가지 기본 오류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되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에다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이후에 인지치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인지행동 치료예요. 그래서 이 인지행동 치료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삭의 5가지 기본 그 오류들은요. 첫 번째, 과잉 일반화. 네, 두 번째로 불가능한 목표. 불가능한 목표. 세 번째로, 네, 삶에 대한 잘못된 지각. 그죠? 삶의 요구에 대한 잘못된 지각. 네 번째로, 네, 기본 자신에 대한 가치 부정. 네, 자기 부정이라고 쓸게요. 자기에 대한 가치 부정. 다섯 번째로 잘못된 가치. 네, 이런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삶에 대한 잘못된 지각은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배우겠지만 비합리적 신념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네,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그 오류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단정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한번 해석 내린 것들도 이제 다시 보완할 수 있고, 또 해석이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가 그걸 꼭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담자가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의식하고 있어야 되고요. 장점을 말해주고 격려하고 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되고, 좀 신비스러운 분위기,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재교육 또는 재정향이라고 하는데요. 재교육 또는 요거를 이제 재정향이라고 해요. 방향을 바꾼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재교육.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통찰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신념, 행동,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사회적 관심과 우월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접촉을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다른 사람에게 실시해 보도록 격려하고요. 그래서 이런 행동의 변화에 있을 때는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격려가 필요하죠. 물론 이 마지막 단계에서 격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역동성을 탐색하고 자신이 어떤 것인가 또는 받아들이는 데에도 이 격려가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행동의 변화에 있을 때는 어떤 동기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이런 격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도해보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상담의 과정 4단계, 관계 형성, 개인 역동성 탐색, 통합과 요약, 재교육, 이런 4단계로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살펴봤어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 아들러 상담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상담의 기술,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